그러니까 막 뭐 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유부남인 거예요. 내 와이프는 너무 뼈밖에 없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낮에는 이제 데이트를 이제 뭐 그렇게 뼈밖에 없는 여자랑 하고 밤에는 뭐 나를 찾거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은 쇼미더 드로잉 하는 날.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테일러 타기라고 합니다. 정확히 직업을 말할 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보통 그렇게 쓰이기도 하죠. 뭐 플러스 사이즈 모델 아니면은 커브 모델. 커브가 있다. 커브 모델. 그러니까 fat 모델이죠,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거를 좀 순화시키기 위한 게 이제 플러스 사이즈고, 이제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사실 그 1960년대 흑인 퀴어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 그다음에 퀴어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몸이 있다. 우리 큰 몸도 좀 사랑받자.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뭐 fat acceptance, 그다음에 이제 뭐 body positive movement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변질이 돼서 패션 시장이 워낙 백인들 주축이죠.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유명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플러스 사이즈 모델 생각해봐 하면 다 백인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뺏긴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작 주축이 그건데, 그래서 사실 패션 시장에서 제가 뉴욕에서도 봤고 시드니에서도 조금 봤지만 흑인이면서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특히 이제 뚱뚱한 쪽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이 여전히 차별이 가해지거든요. 전체 사회가 다양한 사이즈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우, 그림을 어떡해. 한번 그리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래서 좀 생각해보신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으셨나요? 팻 쉐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뚱뚱한 사람들 놀리는 걸 팻 쉐이밍이라고 해요. 그거를 뭐 어릴 때부터 계속 당해왔고, 근데 이제 좀 커가면서는 이제 내 몸이 페티시화가 되는 거죠. 밖에 나가면 에이시언인데 여잔데 뚱뚱한 사람이 되니까 완벽한 페티시화하기 좋은, 그러니까 막 뭐 성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인 거예요. 네, 그런 거. 내 와이프는 너무 뼈밖에 없어.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낮에는 이제 데이트를 이제 뭐 그렇게 뼈밖에 없는 여자랑 하고 밤에는 뭐 나를 찾거나.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네네. 저는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는 떠오르.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많은 데를 갔거든요. 다이어트 스쿨이라는 데도 가고 단식원도 가고, 그러니까 내가 간 게 아니라 보내진 거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이제 주사 맞으러 갔는데 이제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마취도 안 하고 바늘 막 이만한 걸 허벅지에 넣어요. 배에도 넣고 그러면은 막 뭐가 이렇게 들어와요. 말하는데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게 그 말라지기 위해서 하는 주사. 그죠, 이제 지방 빼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내는 이제 엄마도 너가 이제 따돌림 받고 막 이런 게 싫으니까. 그게 지금 모델 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는 네. 그런 게 일종의 컴플렉스였던 시절. 그쵸?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살짝 저는 영감을 받았는데, 그런 느낌은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본인의 실제 몸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그린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긴 한데 이게 막 몸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뭐 살 빼라, 넌 왜 이렇게 먹었잖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을 그냥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유로님 속으로 노답이다 이러는 거. 나 진짜 못해. 생각보다 모델이시면서 눈치를 많이 보시네요. 원래 모델은 약간 자신만만함의 대명사 아닌가요? 저 눈치를 많이 보는 A형이고. 아, 그래요? 또 근데 또 이제 그런 댓글 같은 거 달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뭐요? 운동을 운동도 했죠. 다이어트 스쿨 보면 이제 8시간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또 마른 분들, 너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정말 사람들이 살찌는 거는 예를 들어 막 유전자나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렇죠. 타고나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식이장애? 식이장애. 뚱뚱한 사람들이 식이장애 있는 거가 많이 그게 안 돼요. 다 맨날 거식증 막 이러면서 마른 사람들이
사람들만 이미지가 비춰지니까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자기가 그렇게 참다가 뭐 폭식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또 토를 해도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결국 이 몸이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거는 진짜 욕할 사람은 계속 뭐 욕하는 거고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저도 뭐 계속 뭐 악플 받고 살아. 어느 나이 때부터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잠깐 제가 나갈 일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호주에서 공부할 일이. 그때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되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저 사람 나보다 큰데 비키니를 입고 바다에 간다. 그걸 알게 돼서 돌아와서 알게 됐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대학교 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부할 일이 있었어요. 네. 끝나고 런던에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런던에. 근데 진짜 그냥 우연히 이 사진 기사가 나 사진 좀 찍어도 되냐. 그래서 그래 해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기로 이제 그런 게 있다. 미국이랑 지금 유럽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이런 게 있는데 너도 뭐 해보는 게 어때? 한국에 와서 그냥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한 거야 먼저. 그때가 이제 2016년 7년 이때였는데 네네. LA 어떤 옷 브랜드에서도 와가지고 같이 일하자 그러고 와. 이제 뭐 코스모폴리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잡지에도 실리는 일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모델로서 나름의 이제 그런 프로의식이나 자부심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되게 뚱뚱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약간 이런 느낌? 굳이 이거를 살을 빼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저 가끔 인스타 라이브 할 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정말 본인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위한 거면 예를 들어 이제 체중이 조금 최근에 불었다.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다. 뭐 이제 진짜 아프신기 싫으시면은 당연히 빼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 네, 그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결국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싸워 나가고 저항해 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스스로의 자유를 찾는 약간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DM을 받아봤어요. 언니 때문에 막 살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막 예전에 그런 막 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막 그런 게 가족들한테 오고 이러면 더 막 밖에서도 이런 칙을 받는데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안 좋은 말 내 몸에 대해서 그 심지어 이제 막 부모님이 앞에서 막 이모까지 껴들어서 얘를 옛날부터 이렇게 크게 키운 게 누구냐, 한약 먹인 거 누구야, 밤에 야식 먹인 거 누구야, 막 이런 거를 내 앞에서만 말한단 말이에요. 다 들으라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할머니도 막 예를 들어 막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어. 그 사람이 좀 얼굴이 조금 빵빵하게 나오면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얘처럼 되려고 막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진짜 자존감이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근데 그게 이제 어릴수록 더 왜냐면 가족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이 있고 이런 거를 모르는 나이일수록 그런 좀 끔찍한 생각 이제 막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애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이어트 스쿨 단식원 막 그 안에서도 여러 언니들이 막 예를 들어 결국 뭐 남친한테 차였다 내가 뚱뚱해서야 다 막 결국 우린 루저야 막 이런 대화들이 계속 막 오갔던 게 다 기억이 나요. 내가 보기엔 되게 예뻤던 언니고 되게 능력이 많았던 언니고 막 되게 가수가 되고 싶어서 되게 노래도 되게 잘했던 언니고 막 이런데 그냥 모든 요소들 다 떠나서 자기 그냥 사이즈 자기 몸 하나 가지고 자기 혐오가 엄청 심한 거죠. 이거를 내가 막 재정 때문에 힘들고 좀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죠. 포기하고 싶어도 네. 그 막 인스타도 다 지울까 하다가도 이거 하나로 막 진짜 힘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이랬던 적이 많단 말이에요. 롤모델 이런 거가 되셨네요. 또 하나 약간 좀 요즘 인터넷들 보면 조금 그런 게 남녀가 이제 나뉘어서 이제 뭐 젠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냥 뚱뚱한 여자이면서 뭐 페미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여자들이 알고 보니까 남자들이 뭐 한국 남자들 비만율이 뭐 40%인가 뭐 50%인가? 뭐 아무튼 그런 뭐 비슷한 뭐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비만에 속하니까 이 갈등의 결국 끝은 비만인 사람들 결국 혐오.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여자로서 공감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안에서 막 비만 어쩌고 냄새나 뭐 삼겹살 냄새 뭐 돼지 냄새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거기서 또 저는 이제 난 여기 색이 없구나 그러면서 또 반대로 막 82kg 뭐 그거 영화 그거 하면서 막 뭘 하고 저도 뭐 82kg 넘으면서 막 또 이렇게 했다가 그러네 진짜 요즘에 한 그 가장 큰 이슈가 그 남녀 그 젠더 갈등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비만한 사람이네요. 그쵸. 그걸로 서로 놀리고 치닥치닥거리고 하니까는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게 차별을 받는 또 하나의 직종이고 사람 유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은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붙여보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제가 이제 한국의 살찐 여성으로서 살찐 여성들이면 한 번쯤 겪어봤을 뻔한 아니면 이제 유혹이 있었던 제일 아팠던 기업이 지방 분해 주사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맞던 모습입니다. 그런 아팠던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모티브를 주셔서 누워있는 테일러 씨를 그렸고 그때 주사가 굉장히 아팠다고 했잖아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니까는 그런 주사 바늘 같은 게 결국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들 체형에 대한 외모에 대한 그 날카로운 시선들을 칼로 상징해서 표현을 한 거고 거기에 또 동화돼서 또 내 자신이 또 혐오스럽기도 한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 상태로 이렇게 장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에 한번 제목을 스스로 한번 붙여보세요. 한국에서 뚱뚱한 여성이 받는 눈길 그리고 손길 눈길이라 하면 시선 차별적인 시선, 손길이라고 하면 좀 빼면 나을 텐데 깎아주겠다. 그래 내가 빼줄게 뼈만 빼주고 다 빼줄게 이걸 입으면 5kg가 날씬해 보이고 뭐 이런 색을 입어라 다 검정색만 무슨 내가 장례식 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르였습니다. 텔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